자, 걸리면 죽는다. 오늘 누가 죽을지 궁금합니다. 저도. 네. 이영풍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류여혜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누굴 잡으려고 지금. 아 근데 제가 낮에 예. 우리 이영풍 기자하고 몇 단체가 방송 악법 저지 예, 예. 그거 그거 기자회견과 그 시위했잖아요. 예, 예. 그거 취재하러 갔는데 제가 좀 늦었어요. 예, 예. 예. 그거 어떻게 잘 진행됐어요? 11시부터 11시 한 35분까지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많은 분이 오셨고 네. 국민의힘 국회 과방위 국회의원들이 한 4, 5명 왔습니다. 그 요번에 최민희 과방위원장으로부터 아주 모욕을 받은 박충근 의원도 박충근 의원도 왔어요? 예. 박충근 의원도 오고 이게 박충근 의원이 나타나니까 뭐 젊기도 하고 또 우리 여성 시위대들이 용기를 내라고 엄청 외치면서 격려를 했습니다. 여기 이상희 의원도 보이고 이상희 의원, 김장겸 의원도 보이고 최수진 의원, 박충근 의원 뭐 이렇게. 그런데 왔습니다. 이영풍만 의원이 아니네. 될 뻔했죠. 될 뻔. 근데 이번에 국회 가방위 의원들이 되게 액티브합니다. 액티브합니다. 이번에 그 최민희 가방위원장이 그 청문회를 그냥 난장판으로 만들었잖아요. 거기서 저도 이제 참고인으로 막 7, 8시간씩 그냥 벌쓰듯이 뒤에 앉아 있었는데 보니까 되게 액티브해요. 그래서 좀 기대를 가져봅니다. 그래요. 류여혜 교수, 네. 오늘 이진수 방통위원장 네. 취임하자마자 네. KBS, MBC 이사진을 확 바꿔버렸어요. 네,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참 여자지만 멋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분이 옛날부터 방송 활동하시는 것도 봤었고 했지만 이번에 보면서요, 아, 멘탈 갑이다. 그리고 이런 분이 이 자리에 가 계시니까 정말 든든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런데 이번에 그 최민희 의원 좀 이렇게 당황하는 모습 보니까요. 팝콘 각이라는 단어 아세요? 팝콘 각. 팝콘 먹으면서 보면서 너무 재밌다 이러고 봤었습니다. 그걸 팝콘 각이라고 하는데 약간 경상도 말로요. 우리가 다 경상도 말이 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꽃이다. 꽃이다. 네, 꽃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꽃이다는 고소하다는 표준말에 통역까지 해주시는데 네, 이제 경상도 말에는 아이고 꽃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꽃이다 말이 자꾸 나왔는데요. 이게 사람이 이렇게 멋진 여성분이 있다는 것에서 일단 박수를 보냈습니다. 네. 근데 취임 당일날 탄핵 소추당하네. 이게 이제 오늘 취임 임명을 받으면서 임명장도 안 받고 바로 과천으로 달려간 거죠. 그래서 가자마자 처음에 기자들이 오후에 전체 회의 한다 해가지고 기사를 한번 썼어요. 그랬더니 그거 아니다. 전체 회의 안 열린다. 이래놓고 전체 회의가 열렸죠. 그러니까 상당히 작전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오후에 그 MBC 박문진 이사, KBS 이사 일단 MBC 박문진 이사 6명, KBS 이사 또 6명인가 7명 다 바꿔버렸습니다. 네. 그 이진수 후보자 이진수 위원장도 위원장이고 김태규 상임위원이요. 예. 부위원장격인 이 김태규란 사람도 이게 또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세트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판사 출신이고 권익위 부위원장 출신입니다. 권익위가 지금 어떤 역할을 하신 줄 아시죠? 뭐 이 앞에 그 공영방송 뭐 이사장, 이사들, 방통위원장 다 날려버리는데 권익위가 아주 역할을 많이 했거든요. 그 울산지원 판사할 때 네. 이 김명수 대법원의 정면으로 네, 투쟁을 맞습니다. 했던 판사예요. 도전했던 그렇죠? 사람이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법학자거든요. 자,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아주 따끈한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탄핵안을 발의한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우리나라 헌법 제65조 제1항에 의해서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탄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취임을 안 했습니다. 아직 그 직무를 한 것이 없습니다. 법카라든지 그런 내용은 직무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 사유가 되지 않고요.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탄핵하겠다고 이야기도 하고 있지만 또 뭐라고 합니까? 지금 계속해서 고갈될 때까지 탄핵하겠다 그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데요. 직무에 취임하기 전에 행위는 탄핵 사유가 될 수 없고요. 법카도 해당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탄핵안을 발의하면
네.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에 해당됩니다. 그렇구나.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죄인데요. 지금 민주당에서는요. 탄핵안을 발의함으로써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에 해당되는데요. 바로 방통위원장으로서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는 방통위원장 인재풀 고갈될 때까지 탄핵을 하겠다라고 하는 고의가 명백하게 성립합니다. 죄가 성립돼요. 아니 그러니까 거기는 죄가 성립되고 예를 들자면 이제 탄핵은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제 이 다투어 봐야 되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네. 탄핵이에요. 그럼 이진숙 2, 이진숙 3, 4, 5 계속 내면 됩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요. 탄핵안이 되지 않아서 바로 가처분하면 돼요. 아니 그래. 그런데 이제 민주당이 그런 논리로 지금 공격을 하잖아요. 네. 탄핵을 할 거다. 그러면 이진숙 뭐 2, 3, 4, 5 계속 나오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금 화를 내야 돼요. 내가 낸 세금으로 너희 지금 뭐 하느냐 민주당아. 992만 원입니다. 월급이. 그거는 월급이고요. 입법비 들어가고요. 의전비 들어가고요. 옆에 있는 보좌진비 들어가고요. 거기다가 그뿐이 아니라 행사마다 참여되는 돈들도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들이 받는 돈은 어마어마한데 국회의원들이 지금 입법부에서 하고 있는 것이 법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제발 헌법 좀 읽어보고요. 탄핵안이 안 되는데 탄핵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너네 있습니다. 잘못하면 직권남용죄로 오히려 고소당한다. 우리 오상종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고발 황제 우리에게는 오상종이 있어요. 오상종이. 고발 황제. 오상종 우리 단장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고발할 거 있으면 주세요. 고발할 거 있으면 주세요. 이러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리 잘해서 주면요. 우리에게는 오단장이 있습니다. 네. 네. 네, 이진숙 위원장은 임명 제거하고 나서 10분 만에 이제 출근을 해서 네. 일단 이제 위원장으로서 이제 업무를 한 건데 위원장으로서 업무를 했지만 한 거라고는 두 가지인 거예요. 사인한 거. 그렇죠. 예, 그게 직무에 다예요. 지금. 네. 자, 지금 그 MBC 박문진 이사 중에 허익범 변호사가 들어갔는데요. 지금 명단이 나왔거든요. 6명이. 허익범 그 특검 드루킹. 드루킹 특검했던. 드루킹 밝히는. 제가 그래서 이거 허익범 변호사님이 들어가는 걸 보고 야 MBC 민노총 기겁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분은 사실은 그 수사를 아주 치밀하고 끈질기게 하는 분이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큰 기대가 됩니다. 자, 류여애 교수. 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지명 어떻게 보세요? 제가 아는 분이 드디어 장관이 나오시네요. 제가 이런 사심을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전화를 걸 수 있는 분이 장관이 되시니까 일단 축하드리고요. 그걸 떠나서 노사 관계를 이제 정확하게 노동 개혁을 확실하게 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설렙니다. 이분이 여러분 다 아시죠? 아직도 이게 철봉하시는 거. 운동도 그래요? 예, 철봉하십니다. 몸이 단단하긴 해. 철봉하세요. 그리고 체력도 좋으시지만 저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옛날에 고문당하던 이야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노동개혁 확실히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혹시 그 기사 보셨습니까?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대통령 인사가 갈수록 가관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요.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라든지 지금 이걸 추진하는 분인데요. 경기 북도 새 이름을 공모하고 있고 아니 세상에요. 대한민국 안에서 여러분 잘 모르셨죠. 경기도지사가 경기 북도를 새 이름을 공모하고 이런 일을 하고 계신 분이 대통령 인사가 갈수록 가관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걸 보면서 제가 이 김동연 도지사가 이 정도까지 나오는 거 보니까 굉장히 잘된 인사다. 이렇게 봅니다. 모든 인사 결과를 보면요. 네. 그 사람에 대해서 반대하는 세력이 누구인가를 보면 결론이 나옵니다. 설명해 주세요. 예. 네. 지금 민노총이 기겁을 한 거 아닙니까 지금? 민노총이 기겁을 했어요 지금. 그래서 극우적 인사를 뭐 장관으로 기용한다느니 하는데 이 김문수 장관 내정자가 불법 파업에는 손배소가 특효약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지금 대한민국의 노사 관계가 30-40년 전 완전히 올드 패션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도 GDP 3만 5천 불 수준인데 5만 불, 7만 불 가려면 선진국형으로 가야 되는데 그 핵심이 이제 노사관계 재정립인데 김문수 장관이라면
요걸 잘 정리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국노총은 지금 비판적 지지로 돌아섰어요. 한국노총은 네, 그렇죠. 한국노총은 비판적 지지로 돌아섰어요. 네. 민노총이 펄쩍 뛰는 거 보니까 잘된 인사. 제대로 뽑은 거죠.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더불어민주당의 논평은 천인공노할 인사야. 아니 근데 김동연 도지사가 갑자기 진짜 이걸 보고 갑툭튀라고 하거든요. 갑자기 툭튀 본인이 이걸 논평할 얘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도지사가 나와서 인사가 갈수록 가관이다 하는 걸 보니까요. 정말 이거 정말 저도 문자라도 카톡이라도 보내드리고 싶어요. 오늘 그 우리 국회 앞에 기자회견 하는데 정말 그 아스팔트 현장에서 정말 활동가로 투쟁가로 뭐 이렇게 뭐 조력자로 뭐 지원자로 하는 분들이 많이 왔습니다. 근데 오전에 한 9시 30분 넘어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 소식이 떴고 그다음에 그 기자회견 하기 직전에 김문수 이 고용노동부 장관 지명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야, 윤석열 대통령 화끈하네. 이 강공 드라이브로 가야 된다고. 그 다음 장관은 더 센 사람 가야 된다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그 다음 장관은 더 센 사람? 더 센 사람. 문체부 장관 이영풍? 그래서 굉장히 지금 오늘 제가 현장에서 느낀 거부는 안 하시네요. 아니 거부는 안 하세요. 괜찮아요. 이건 안 하시네요. 그거는 제가 이 방송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들께서 웃으실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일단은 멘트를 하기는데 그리고 현장에서는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맞아요. 야 잘한다. 오늘 페이스북도 난리였어요. 잘한다 하더라고요. 대통령 너무 잘한다. 네. 그래요. 이 잘하는 일,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 지금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걱정이 돼서 논평한 것 중에는 한동훈이가 제3자 추천 이 특검을 빨리 포기해라. 이거 안 하면은 저 이재명이한테 좌파들한테 발목 잡힌다 그랬는데 지금 발목이 거의 잡힐 것 같아요. 이 상황을 좀 빨리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영풍 기자. 이게 그 한동훈 당대표가 후보 시절에 제3자 특검법을 내놓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생각한 제3자라는 것은 대법원장 쪽이지 않습니까? 한동훈 캠프 쪽에서는 여러 이제 분들이 좀 전망을 할 때 요 카드를 내놓으면 민주당이 못 받을 것이다. 못 받을 것이다 이거는. 그래서 제3자 특검법을 던져 놓으면 민심을 약간 자기에게 유리하게 할 수는 있으나 결국 민주당이 못 받을 것이다. 이런 계산이 깔려 있었다고 꽁 먹고 알 먹고. 네, 꽁을 먹고 도랑치고 과제 잡고. 그랬는데 지금 이재명이 이걸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천하람이 또 나와서 변협 회장이 추천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 꼬이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런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당론을 따르는 게 제일 깔끔합니다. 당론은 지금 최상병 특검법 안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기존의 그 의원총회에서 당론이 결정된 것은 존중해 줘야 되는 겁니다. 비록 당대표가 됐다 하더라도.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은 발을 뺄 것 같으면 빨리 빼야 돼요. 지금 왜냐하면 이재명이 지금 전국 돌면서 표 얻어보니까 90% 이상 얻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곧 당대표 된단 말입니다. 8월 중순 이후에 당대표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되면 발을 못 빼요. 그러니까 뺄 것 같으면 빨리 명분을 만들어서 그럼 의원총회를 한 번 더 해주십시오 라든지 해서 명분을 만들어서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영풍 문체부 장관 아주 좋다고. 아주 좋아. 반응 좋네요 오늘. 반응 좋은데요. 자, 리에 교수. 이게 사실 제3자 이제 특검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이 방송을 만약에 우리 한동훈 당대표께서 보신다면 기분이 안 좋으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머 저 사람 검사색을 못 벗었어. 검사 옷을 벗고 났는데 아직도 검사 같아.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사람들이요. 근데 되게 단순하게 생각한 거예요. 검사들은 법을 가지고 현행 법을 가지고 바로 죄인을 만나거든요. 근데 우리 정치라는 것은 법을 만드는 특히 입법부는 법을 만드는 곳이거든요. 법을 하나를 딱 만들면 그 법은 굉장히 파생을 될 수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법이 뭐였냐면요. 전자발찌법이었어요. 처음에 전자발찌법을 만들었을 때는 성범죄자만 채우자고 했는데 점점 전자발찌를 차게 되는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그리고 DNA 채취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도 처음에 만들 때와 다르게 법이 하나가 만들어지고 나면 점점 더 붙이는 게 법이에요. 그런데
제3자 하면은 그래 대법원장만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조금 하다 보면요 여기서 저기서 이제 가서 붙습니다. 뭐 나중에는요 그 변협 회장뿐만이 아니라요 뭐 교수협회가 나오고 뭐가 나오고 그렇게 돼요. 그게 뭐냐면 바로 무서운 괴물을 만드는 법이 되는 거예요. 누가 추천하는데 사실 추천하는 거 옛날에요 민주당이 특검보를 추천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거, 특검을 추천한다는 게 되게 무서운 거거든요. 나를 재판하는 사람, 그러니까 결국은 선수가 심판을 고르고 뛸 수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무서운 것을 본인이 뱉은 거예요. 그러면은 민심을 들어보니까 아닙니다라는 말을 할 용기가 없으면 말씀대로 당론이 그게 아닙니다. 내가 당대표지만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당의 의견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한 번 딱 하는 순간 모든 걸 접을 수가 있거든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근데 류혜 교수, 네. 교수시니까 이 학생들 가르치잖아요. 네. 법학생들. 네네. 좀 잘 좀 가르치지. 죄송합니다. 아니 무슨 법 좀 했다는 사람들이 이게 입법 취지도 모르고 왜 이 법이 이렇게 어떤 맥락에서 만들어졌는지 이런 걸 알아야 되는데. 이 박사님이 생각하실 때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중에서 누가 제일 똑똑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입법, 사법, 행정 중에서요? 예. 글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우리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처음에 제가 이제 교수일 때 논문을 쓰잖아요. 논문을 쓰면은 이 조문을 왜 만드는 걸까 고민을 하루 종일 해요. 그리고 논문을 썼었어요. 그리고 판사님들이 판결을 할 때는 제가 또 대법원에도 있어봤잖아요. 판결을 하실 때는 이 조문에 정말 맞춰서 하려고 고민을 해요. 근데 입법부에서 생각보다 가볍게 만듭니다. 정말 그래요. 왜냐하면 17대 때 만들었던 거 재탕, 18대 때 만들었던 거 재탕.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재탕하는 국회의원들은 저는 벌칙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입법비를 주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가볍게 만들어진 법들이 가볍게 만들다 보니까 법 만드는 걸 너무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발의하고 난 뒤에 혼이 안 나요. 이상한 법을 만들었다고 혼이 나면 죄책감을 가질 텐데 그래요. 그래서 저는 정말 진짜 필요한 거는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이 잘못 만든 법에 대한 어떤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법을 이상하게 만드니까 이런 얘기가 그냥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래. 개념이 없는 거예요. 하여튼 이 법을 만드는 자들이 이게 수준이 하다 이런 말씀이시네. 네. 그리고 돈을 안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상한 법을 만들면 세비를 안 주면 돼요. 네, 예, 자신 없으면 저는 사실은 정치 지도자는 자기가 직접 자기 이름 내놓고 취소를 해도 자기가 해야 되고 그럼요. 사과를 해도 자기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걸 뭐 비겁하게 말이지 의총에다가 미룬다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정치 지도자로서는. 그런데 정 쪽팔려서 그렇게라도 못하겠으면 그렇게라도 해라. 그냥 의총에다 또 핑계대고 빨리 정리해라. 이거 그렇죠. 자꾸 하루 이틀 시간 끌다 보면은 진짜 이재명이한테 이 발목 물린다. 맞습니다. 이재명은요. 천하의 이재명이에요. 제가 뒤에 욕은 쓰지 않겠지만 잡히는 순간에요. 정말 우리가 오늘 걸리면 죽는다 그랬는데요. 딱 잡으면요. 그걸 희한하게 비꼬아서 제대로 이상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잘못하면 물려요. 그럼 뭐 이럴 때는 용감하게 내가 그거 잘못 생각했습니다. 하면 돼요. 용기가 필요하죠. 정말로. 자, 한동훈이 당을 완전히 그 개인 사당화를 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의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사당이 됐어요.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사당 민주당이잖아요. 그걸 부끄럽지도 않게 얘기를 하고 다녀. 그러니까 이미 이재명 사당이 됐는데 국민의힘은 그렇진 않잖아요, 아직은. 그럼요. 근데 한동훈이 자꾸 자기가 뭐든지 다 쪼물럭거리고 좌지우지하는 당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정점식을 한 달들 시켜서 지금 막 압박을 가한단 말이에요. 이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 뭐 문자 폭탄을 지금 정점식 의원 페북에다가 그 한동훈 지지자들이 강성 지지자들이겠죠. 조직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건 저 개딸들하는 행태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옹호하려는 우파 정당에서 이런 짓 하면 안 됩니다. 안 되고 지금 그 이재명의 민주당 그리고 조국의 조국혁신당이 사실상 뭐 옛날로 좀 당 총재
뭐 당 총재가 운영하는 개인 사당인 것처럼 이렇게 가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이번 전당대회에서 많이 시끄러웠지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려고 하는 그 우파 정당의 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후보 검증도 열심히 했고 또 이슈도 만들어내고 뉴스도 많이 만들어내고 뭐 조중동이나 이런 보수 신문에서는 이거 뭐 진흙탕이다 이랬지만 저는 아주 이거는 자연스러운 것이었고 전당대회는 이렇게 시끄러운 게 좋다 차라리. 그래야 후보 검증도 하고 이슈 파이팅을 할 수 있으니. 그런데 이제 이 정점식 정책위원장이 지금 아주 딱 그 이슈의 중심에 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최고위원회 9명 중에 5명을 친한동훈계로 가져가면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표결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그 서범수 사무총장 바뀌고 나서 이제 서범수 사무총장 입을 통해서 자리를 내놔라. 뭐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한 거죠. 나 임명된 지 하루 만에 사무총장이 저런 것도 처음 봐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그 정점식 정책위 회장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좀 궁금하긴 한데 지금 한동훈 당대표가 어제입니까? 오늘 어제죠.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잖아요. 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당무 개입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발언은 또 알아서 해라 그랬어요. 알아서 하세요라고 한 겁니다. 그게 어떤 내용인지 진심인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물론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뭐 사무총장은 누구하고 그러면 당무 개입이 되니까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당무와 관련되는 알아서 하시라. 그 이야기가 나오고 하루 만에 이제 서범수 사무총장의 입을 빌어서 정점식 정책위 의장 자리를 이제 노린 거죠. 다 내놔라 이제 전부 사퇴하고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제 이건 사실은 주요 당직 인선을 당대표와 뭐 새로운 지도부가 서로 상의와 협의를 해서 정하는 건 맞는데 이런 조직을 동원해서 뭐 그 페이스북에 뭐 폭탄을 때리고 이런 건 전혀 이거는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참 이상한 게요. 정책의장이라는 자리가요. 원래 당대표가 임명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태까지 전례를 봐도 정책위원장이 물러나지 않은 경우는 없다라는 워딩을 하더라고요. 근데요. 최근까지 원내대표의 러닝메테어가 정책위원장이었어요. 예. 그런데 당헌 당규가 이번에 변경되면서 당대표가 임명하는 걸로 바뀌었다면서요. 바뀌었어요. 지난번에 바뀌었어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물러나지 않은 경우는 없다라고 하는 건 과거에 여러 가지 몇 번의 사례를 이야기하는 건데 이 말도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이제 학자다 보니 이런 워딩을 굉장히 중시 여기는데 당연히 물러나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원래 뽑아서 임기가 있으면 보장하는 것이 원래 맞는 것이고 거기다가 정치란 정말로 만약에 정점식 정책위원장이 이게 하는 것이 조금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설득을 해서 내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정치지. 같은 당 안에서 다른 당도 아니고 민주당도 아니고 이재명의 측근도 아닌데 그걸 자기가 이렇게 지금 나가게 하려고 하는 모습이 과연 좋을까? 이건 좋지 않다고 저는 봐요. 시간이 별로 없네. 그래요? 벌써 시간이. 시간 많이 갔네요. 예. 이 얘기는 그래도 하고 갑시다. 네. 기본소득을 어디서 실험한다고 그러는데 이재명이가. 네. 류 교수. 네. 예. 아니. 저기 세금으로 왜 실험을 하고요. 또 이걸 갖다가 왜 검증을 민주연구원이 하냐고요. 더 나아가서 인구 3만 명 이하의 작은 기초단체에서 이게 한다고 하는데 잘 됐다고 또 하겠죠. 그리고 중요한 건요. 자꾸 이렇게 주는 정책 좋지 않고요. 우리 현재 세금 내고 있는 사람은 전체 국민의 35%인가 36%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자꾸 실험하는데 실험의 검증을 일단 민주연구원이 한다는 거 전 반대합니다.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이런 정책 그리고 이재명이 대통령입니까? 대통령 됐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게 동아일보가 어디 단독 기사로 처음 떴어요. 그래서 저도 이 기사를 보고 이거 참 희한한 기사다 해서 꼼꼼히 읽어봤어요. 사실은 며칠 전에. 네. 그런데 여기 제가 일단은 농촌 지역이 호남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경상도에도 농촌 지역이 있습니다. 충청 지역에도 있고 왜 순창에 가서 이걸 실험을 하지? 저 그 점이 궁금했어요. 순창 고추장? 왜 순창 가서 이걸 실험을 하지? 그런데 여기 순창에 국회의원이 누군지 보면은 약간 실마리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 박희성이라는 의원인데 이 박희성 의원이 이번에 박영재 대법관 인사청문회 할 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쌍방울 대북 불법 송금 사건 그 사건을 중앙지법으로 좀 병합 심리하면 안 되냐. 근데 기각됐잖아요. 수원에서 하는 거를 그렇죠. 서울로 수원의 그 신진우 부장판사가 무서우니까.
중앙지법으로 병합해서 심리하면 안 되냐. 그 기각됐잖아요. 근데 그 기각이 이 박이성 의원이 이 박영재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이런 것조차도 정치적으로 판단한다. 고 이야기를 했어요. 즉 이재명의 입장에서는 이건 이재명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당히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줄여줄 수 있는 아주 저 박이성 의원도 저 법조 관련 저 인사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인물인데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구에 4,500명에 연 100만 원씩 던지면 돈이 얼마입니까? 예? 약간 선물 보따리를 주려고 하나? 왜냐하면 이재명 당대표는 그동안 살아온 경력이나 이런 거 보면 항상 기승전 돈이거든요. 예. 기승전 저수지 예를 들자면 그래서 그런 상상을 제가 해봤습니다. 이건 저 내피셜입니다. 예. 예.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 한 말씀씩 듣겠습니다. 이영풍 기자. 예. 오늘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MBC 박문진 이사를 시원하게 갈아치워줬습니다. 6명이 지금 바뀌었는데요. MBC가 기울어지다시피 한 게 아니고 그냥 이 기울기가 그냥 완전히 부러져가지고 편파 방송의 대명사 가짜뉴스 생산지라는 비판을 받고 있어요. 이번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MBC 정상화시키는데 정말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김문수 장관 내정자님도 인사청문회 잘 통과하셔가지고 우리 노동개혁의 어떤 완수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교수. 정점식 정책위원장님 힘내세요. 버티세요. 버티셔야 됩니다. 그리고 김문수 우리 이제 장관 후보자님 노동개혁 완수 어깨 무겁지만 힘내십시오. 예, 두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